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인공지능, AI랑 또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 이걸 발판 삼아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분야의 두 기업이죠. 템퍼스 AI 그리고 오라클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두 회사가 각자 좀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들만의 강점, 기회, 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깊이 파고들어서요. 여러분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기술주들을 명확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기보다는 각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 또 성장을 이끄는 동력과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특히 각 기업이 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그 실적 기반은 탄탄한지, 이런 걸 평가하는 데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템포스 AI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헬스케어 데이터랑 진단 기술 그리고 AI가 딱 만나는 그 지점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정밀의료를 현실화하고 특히 바이오 제약 업계의 그 복잡한 요구 사항들을 해결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네, 그렇죠. 템퍼스 AI의 가장 큰 자산은 역시 방대한 양의 실제 임상 데이터, 그러니까 뭐 의료 영상이나 의무 기록, 유전체 정보 같은 걸 다 포괄하는 소위 멀티모달 데이터라고 하죠. 아, 멀티모달 데이터요? 네. 그리고 분자 수준의 데이터를 결합한 그들만의 독자적인 데이터 저장소, 뭐 데이터 레이크라고 부르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AI 기술을 딱 접목해서 실제 의료 환경에서는 얻기 어려운 고품질의 학습이나 분석 자산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자산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검사 부문입니다. 검사요. 네, 암 환자분들 대상으로 유전자 패널 검사, 나 차세대 염기서열 반석, 그 NGS라고 많이 부르죠. 네네, NGS. 네, 그 기술을 포함한 분자 유전형 분석, 그리고 병리 이미지를 디지털화해서 분석하는 디지털 병리, 이런 다양한 정밀 진단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종양학 분야에 좀 집중되어 있고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거나 아니면 더 정교한 검사들이 계속 개발될수록 검사 단가랑 검사 건수가 같이 늘면서 매출 성장을 이끌 잠재력이 크다는 겁니다. 아,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그 귀중한 데이터를 계속 쌓아나가는 그런 구조네요. 그럼 이 데이터 자체로 또 다른 사업 기회를 만들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축인 데이터 및 서비스 부문이 딱 그 역할을 하거든요. 네. 축적된 데이터를 이제 익명화하고 분석해서 제약회사나 바이오 기업에 라이센스 형태로 판매를 하는 거죠. 아, 판매를 하는군요. 네, 또는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설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시험에 적합한 환자를 찾아서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랑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부문은 한번 계약하면 매출이 계속 발생하는 그 소위 반복 매출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데이터 및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템퍼스 AI 전체의 수익성 개선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투특은 검사 부문하고 데이터 서비스 부문이 단순히 딱 나뉜 게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시너지를 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검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를 또 가공하고 분석해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그런 선순환 구조인 거죠. 네. 이 두 사업이 함께 성장하면 특정 분기나 일회성 이벤트 때문에 실적에 흔들리는 걸 좀 줄여주고 장기적으로는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커지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영업 레버리지. 네, 특히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데이터 서비스 부문 매출 비중이 커질수록 회사 전체의 이익률 개선 추세는 더 뚜렷해질 거고요. 자, 이제 재무적인 측면도 한번 짚어보죠. 템포스 AI는 여전히 상당히 인상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률이 약간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핵심은 역시 총이익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 적자 상태인데 그 순손실 규모가 좀 의미 있게 줄어들고 있는지 바로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 게 만약 이런 긍정적인 재무 흐름이 계속 확인된다면 현재 시장에서 다소 좀 높게 평가받는 기업 가치, 그러니까 그 멀티플 부담을 어느 정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재무 성과 개선의 그 이면에는 당연히 운영 효율성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뭐 검사 과정을 자동화한다든지 개발된 AI 모델을 여러 분석에 재활용하고 또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을 표준화하는 식으로 단위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이 중요하죠. 네. 결국에는 순순술 축순가, 이게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추세로 자리를 잡고 더 나아가서 조정 EBITDA나 실제 현금 흐름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명확한 신호를 보여주는 게 현재의 높은 기업 가치를 뒷받침하는 데 아주 중요할 겁니다. 물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위험 요인도 당연히 고려해야 할 텐데요.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헬스케어 분야는 규제가 워낙 엄격하니까 규제 준수 문제는 항상 중요하고요. 그렇죠. 또 방대한 개인 건강 정보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보호, 사용 동의 같은 걸 포함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아주 큽니다. 관리 체계. 네, 운영 측면에서는 보험사로부터 검사 비용을 제때 못 받거나 환급 요구를 받을 위험, 대손이나 환급 리스크라고 하죠.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네. 또 소수의 대형 제약 고객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평균 검사 단가, 즉 ASP라고 부르는 가격이 하락할 압력도 잠재적인 위험입니다. 이런 운영상의 위험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통제하느냐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관건이 되겠죠. 성장 기회 요인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다루는 암 종류나 식이 질환의 범위를 넓히고 디지털 병리나 혈액 검사 기반의 액체 생검 같은 새로운 검사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 네네. 그리고 대형 제약사들이란 데이터 라이센스 계약이나 공동 연구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것. 이게 중요해 보이네요. 맞아요. 정부나 민간 보험의 그 보험 적용 범위 확대도 긍정적일 수 있고 또 AI 기반의 진단 보조 도구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더 활발히 쓰이는 것도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리스크 요인을 좀 요약해보면 첫째로는 기대했던 것보다 매출 성장률이 둔화될 경우예요. 그러면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먼저겠죠. 성장률 둔화. 네, 그리고 규제 환경이나 보험 정책이 예상치 못하게 바뀌는 것도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경쟁 심화로 인한 ASP 하락 위험, 그리고 AI 모델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품질 문제, 나 특정 인구 집단에 편향될 가능성, 이런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시장 기대치가 변화하거나 특정 이벤트 발생 전후로 공매도 물량이 늘거나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주요 실적 발표나 이벤트 시점 등을 잘 보시고 개인의 위험 감수 능력에 맞춰서 분할 매수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네, 템퍼스 AI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서 오라클로 넘어가 보죠. 오라클하면 전통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강자 이런 이미지가 아주 강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는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인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OCI라고 하죠. 이 플랫폼이랑 또 폭발적인 생성형 AI 수요 덕분에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템퍼스 AI와는 좀 결이 다른 인프라 중심의 성장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라클은 특히 AI 모델 학습이나 추론에 필요한 그 막대한 컴퓨팅 파워와 고속 네트워크 인프라 수요를 제대로 공략하고 있어요. 네. 이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고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같은 AI 가속기 클러스터를 대규모로 확보하고 있죠. 이미 여러 대형 AI 기업이나 클라우드 고객들하고 수년에 걸친 장기 클라우드 사용 계약을 맺으면서 미래 매출에 대한 가시성을 꽤 많이 확보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실제로 과거 몇 년간 좀 정체되어 있던 오라클 매출이 AI랑 클라우드 사업 확장에 힘입어서 다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오라클의 핵심 경쟁력은요, 기업 운영에 꼭 필요한 소위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 처리에 최적화된 자사의 고성능 데이터베이스나 미들웨어, 그리고 다양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들 있잖아요. ERP나 CRM 같은 거. 네네. 이것들을 자체 클라우드인 OCI와 아주 매끄럽게 통합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미 오라클 제품을 쓰고 있는 수많은 기존 고객들이 OCI로 옮겨가거나 기존 시스템이랑 OCI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 때 시스템 다운타임이나 전환 과정의 복잡성을 확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에요. 아, 그게 장점이군요. 네, 이게 아주 강력한 고객 유지 동력, 그러니까 고객들이 다른 시스템으로 쉽게 바꾸기 어렵게 만드는 락인 효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락인 효과가 오히려 혁신을 좀 더디게 만들거나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 않나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락인 효과는 분명 양면성이 있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제한되거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분명히 있죠. 네. 하지만 오라클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고객 기반과 예측 가능한 수익 흐름을 확보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게다가 오라클은 자체 고객 말고도 특정 AI 전문 기업이나 다른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 즉 하이퍼스케일러들과 파트너십을 맺거나 데이터 센터 공간 일부를 빌려주는 코로케이션 사업, 그리고 고객이 여러 클라우드를 동시에 쓰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지원하면서 수요 흡수 범위를 아주 적극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도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꾸준한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 정책까지 더해져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주가의 하방 지지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라클의 향후 성장 촉매, 이건 물로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데이터 센터 용량의 지속적인 확장, 또 AI 고객과의 장기 계약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것. 네. 그리고 오라클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AI 기능을 딱 탑재시켜서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판매를 늘리는 그 업셀링 기회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업 고객들의 그 오래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기가 오는 점이나 금융, 공공 같은 특정 산업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특화된 클라우드 솔루션을 확대하는 것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오라클이 AI 시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제공자로서 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라클에게도 위험 요인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에는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핵심 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거나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적합한 부지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계획했던 만큼의 클라우드 용량을 시장에 제때 공급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현재의 뜨거운 AI 관련 투자가 생각보다 빠르게 식거나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고요. 아마존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강력한 경쟁사들이 더 낮은 가격이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가능성도 항상 있죠. 네. 그리고 지속적인 대규모 설비 투자가 단계적으로는 회사의 현금 흐름에 좀 부담을 주거나 재무적 유연성을 제약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위험 요인들을 어느 정도 상쇄할 만한 강점도 있지 않습니까? 아, 물론입니다. 오라클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곳에 달하는 방대한 기존 고객 기반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락인 효과, 즉 높은 전환 비용과 리스크 때문에 고객들이 쉽게 오라클 생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하죠. 네. 또한 오라클 기술을 기반으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파트너 기업들이 형성한 그 견고한 생태계 역시 경쟁 심화의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기업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템퍼스 AI는 AI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아주 혁신적인 분야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지만 그만큼 사업의 불확실성이나 주가 변동성 위험도 안고 있는 그런 성장주의형이고요. 네. 반면에 오라클은 탄탄한 기존 사업과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클라우드와 AI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한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고 경기 변동에도 좀 덜 민감한 약간 방어적인 성격도 가미된 중장기 성장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께서 이 두 기업을 함께 고려하신다면 기술 섹터 안에서도 서로 다른 위험과 수익 특성을 가진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는 거죠. 아, 분산 투자 효과? 네, 즉 고성장을 추구하는 플랫폼 기업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인프라 기업을 조합함으로써 특정 시장 상황이나 기술 트렌드 변화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민감도를 좀 낮추고 전반적인 균형을 맞추는 전략,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두 기업을 지켜볼 때 여러분께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템퍼스 AI의 경우에는요, 분기별 실적 발표 때 그 매출 구성을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즉, 검사 부문이랑 데이터 서비스 부문의 매출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특히 고마진인 데이터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지속되는지가 아주 중요하고요. 네. 총이익률 개선 추세랑 순손실 감소세가 꾸준히 이어지는지도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외에도 대형 제약사와의 신규 데이터 라이선스 계약 체결 소식이라든지 자사 데이터나 AI 모델의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 발표,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나 관련 규제 변화 소식 등을 계속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라클의 경우는 어떤가요? 오라클은 무엇보다도 계획된 데이터 센터 증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확보된 클라우드 용량이 실제로 고객에게 제때 제공되고 있는지, 그 용량 인도 속도를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속도요. 네. 또 AI 관련 대규모 장기 계약으로 확보한 그 수주 잔고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하는지 그 시점을 파악해야 하고요. OCI를 포함한 전체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 성장률 추이, 그리고 기존 오라클 소프트웨어에 AI 기능이 추가되면서 고객들의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사의 현금 흐름 창출 능력 변화와 배당,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의 방향성도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두 기업 모두 성장 가속화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안고 있는 동시에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 그러니까 실행 리스크를 함께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두 기업 모두 잠재력은 크지만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주요 실적 발표나 관련 산업 이벤트 전후에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이러한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거나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조절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템퍼스 AI와 오라클은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 변화의 물결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템퍼스 AI는 특정 산업, 즉 헬스케어의 데이터를 AI로 혁신하려는 아주 야심찬 도전에 나서고 있고요. 오라클은 이러한 AI 혁명이 가능하도록 그 밑단을 받쳐주는 강력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죠. 네. 여러분의 투자 목표나 기간, 그리고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이 두 기업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아주 흥미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템퍼스 AI처럼 특정 산업 분야의 데이터 분석과 응용에 특화된 AI 기업과 오라클처럼 AI 연산과 데이터 저장을 위한 기반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 사이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AI 기술이 사회 전반과 모든 산업에 더욱 깊숙이 스며들면서 이렇게 서로 다른 계층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사이에 지금과는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경쟁 구도나 협력 모델, 혹은 더욱 심화된 상호 의존 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 펼쳐질 기술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